유럽 자동차 박물관 탐방기 칼벤츠와 고트리프 다임러는 최초로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든 이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세계적 브랜드도 이들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삼각별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두 사람 외에 빼놓아선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렐름 마이바흐 비렐름 메일베츠입니다. 비렐름 마이바흐 1846에서 1929년 사진 다임러.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에 가면 칼 벤츠와 고트리프 다임러 흉상과 함께 당당하게 자리한 비렐름 마이바흐의 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자동차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는데요. 인생 선후배,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뛰어넘었던 고트리프 다임러와 비렐름 마이바흐의 우정이 없었다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에 있는 마이바흐 흉상, 맨 아래 사진 이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비렐름 마이바흐는 기관에 위탁된 채 학업을 이어갑니다. 그의 남다른 손재주는 기계 공장에서도 발휘됐고, 당시 브루드하우스라는 기관의 기계 공장 책임자였던 고트리프 다임러 눈에 띈 비렐름 마이바흐는 다임러와 발명가로 사업 파트너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에밀 옐리넥이라는 사업가의 제안 때문이었는데요. 자동차 경주에 관심이 많았던 에밀 옐리넥은 DMZ에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합니다. 그때 DMZ의 기술 파트를 책임지고 있던 비렐름 마이바흐는 제안을 받아들여 35마력짜리 최초의 4기통 엔진을 개발합니다. 결과에 만족한 에밀 옐리넥은 이 차에 자신의 딸 이름을 넣었고, 이 이름 메르세데스는 가장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35마력) 메르세데스 1901년 사진 다임러. 회사를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고트리프 다임러가 없는 DMZ와 갈등을 겪던 비렐름 마이바흐는 1909년 DMZ를 나와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딴 마이바흐 엔진 제작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DMZ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던 큰아들 칼 마이바흐와 회사를 함께 이끌게 되죠. 마이바흐 엔진 제작 회사는 그라프 체펠린이 만든 유명 비행선이나 기차, 그리고 항공기, 선박 등에 들어가는 엔진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만들 생각을 비렐름 마이바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들 칼 마이바흐는 달랐죠. 여전히 마이바흐는 최고에 어울리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도로 1919년 처음으로 완성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1920년부터 1941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약 1800여 대의 마이바흐 엠블렘이 장착된 자동차가 생산됐습니다. 칼 마이바흐 사진 다임러. 오늘 찾은 박물관은 현존하는 약 160여 대의 마이바흐 모델 중 16대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나와 헬무트 호프만이라는 수집가 부부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죠. 두 사람은 꾸준히 마이바흐 자동차와 그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결국 노이마크트 뉴마크트라는 작은 도시에 박물관을 세웁니다.
마이바흐 자동차 역사박물관 전경사진 2원.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제작하던 익스프레스 베르크사의 공장 자리에 들어선 마이바흐 자동차 역사박물관의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곳곳을 신경 썼는데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몰라도 그중 화장실 디자인이 가장 독특하고 멋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용 중이라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깔끔한 박물관 앞마당 전경 사진 2원. 정면에 보이는 곳이 데스크 사진 2원. 앞마당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매표소 및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곳을 바라보고 우측이 마이바흐 자동차 전시실이고 좌측에는 결혼식이나 모임이 가능한 홀, 그리고 그 홀과 함께 익스프레스 베르크가 만들었던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있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식장이나 각종 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홀, 그리고 익스프레스 베르크가 만든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시실 사진 2원. 망가진 모습 그대로 전시된 마이바흐 DSA 체펠린 사진 2원. 전시실로 들어서면 오래된 마이바흐 모델 하나가 방문객의 시선을 끕니다. 1930년대 후반쯤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DSA 체펠린은 도색이 다 벗겨진 채로 전시돼 있었죠. 전쟁 후 소련군이 가져가 버스로 사용이 되는 등 매우 험하게 이용됐습니다. 부품은 전부 러시아 것들로 교체가 되는 등 몸체만 일부 원형을 유지한 채였고 1991년까지 실제 사용이 된 것으로 박물관 측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바흐 자동차는 역사가 짧은 만큼 만들어진 모델이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간단히 라인업을 살펴보면 우선 1919년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W1부터 시작됩니다. 2년 후인 1921년 베를린 모터쇼에 출품된 첫 번째 마이바흐 W3가 첫 번째 판매용 모델이었습니다. W2는 엔진이었음. 1925년형 마이바흐 W3 사진 WHEELSAGE.org. 5년 후에는 6기통 엔진의 W5가, 그리고 마이바흐의 12기통 엔진 시대를 연 마이바흐 12가 1929년에 생산됐죠. 이후 12기통 라인업은 체펠린 비행선용 엔진을 개발 납품하던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 DS7 체펠린, DSA 체펠린 등 체펠린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바흐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마이바흐 엔진이 들어간 체펠린 비행선 LZ-120 1919년 사진 위키피디아. DS는 더블 식스, 그러니까 6기통 엔진이 2개라는 것을 나타내며 7은 7리터, 8은 8리터급 배기량을 의미합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이 설치된 풀먼 세단으로 판매되는 등 화려함을 뽐냈지만 너무 비싸고 고급스러웠기에 돈을 벌 수 있는 판매량을 늘리는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격 부담을 줄인 6기통 모델 DSH-6F가 생산되는데, 이는 1935년부터 마지막 해인 1941년까지 생산된 SW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SW 스윙 개치 수위제는 스윙 엑슬 서스펜션이 적용된 자동차를 뜻합니다.
가장 많이 팔렸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던 것이 바로 SW 시리즈였습니다. 채펠린보다 저렴했다고는 하나 웬만한 사람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는 것은 다를 바 없었습니다. (1934년) 마이바흐 DSH 풀만 세단 사진 2원 만신창이 가된 DSA 채펠린 옆에는 붉은색의 마이바흐 DSH가 세워져 있습니다. 박물관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1934년에 생산된 모델입니다. 마이바흐 DSH는 12기통 마이바흐만을 인정하던 당시 분위기 때문에 50대만 만들어진 나름 귀한 모델입니다. 현재는 그중 단 3대만이 남아있는데 그 3대 중 한 대가 바로 이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붉은색인 이유는 특이하게도 지역 소방대가 소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960년) 한 수집가가 다시 구매를 한 뒤 50년 붉은색 DSH 뒤로는 정말 다양한 그리고 소소한 마이바흐와 관련한 서류나 사진 자료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거, 라이터, 재떨이, 시계 등 마이바흐 이름이 새겨진 다양한 당시 제품들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브랜드가 너무 이곳저곳 막 사용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바흐 이름으로 생산된 다양한 제품들 사진 이원 전시된 소품과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사진과 함께 복원된 마이바흐 자동차를 보게 됩니다. 그중 카브리올레 한 대에 시선이 멈췄는데요. 처음 이 차를 발견했을 때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해되고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채 새겨진 시리얼 번호 1450을 통해 이 차가 1937년쯤 제작된 마이바흐 DSA 채펠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원된 DSA 채펠린 카브리올레 사진 2원 전면 그릴에 채펠린 표시가 있다. 사진 2원 V12 엔진 200마력 그리고 최고 시속 170kmh까지 달릴 수 있었던 최고급 모델은 누락된 부품 등을 다시 살려내는 등 오랜 복원 작업 끝에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벽에 걸린 사진은 193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디자인 경연대회에서 DSA시 우승한 것을 기념해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10여 대의 마이바흐 SW 시리즈가 잘 복원된 채 전시돼 있다. 사진 2원 마이바흐 SW38 사진 2원 마이바흐 SW3842 사진 2원 멋지게 복원된 채펠린 카브리올레를 복원하면 접근을 막아놓은 중앙 전시 공간에 다다릅니다. 이곳에선 쭉 늘어선 10여 대의 마이바흐 SW 시리즈를 볼 수 있죠.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SW 시리즈들을 찬찬히 훑어보면 짧았지만 화려했던 마이바흐 자동차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마이바흐가 계속 자동차를 생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치 모터쇼 현장에 온 것처럼 나란히 전시된 마이바흐 체펠린 중앙과 SW 시리즈들 사진. 이완 마이바흐 엔진 제작 회사는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자동차를 더는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전쟁 후인 1960년, 그러니까 칼 마이바흐가 사망한 그 해에 자동차 부분을 다임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엔진 제작 부분은 항공기와 선박용 엔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른 회사에 넘기게 되죠. 그렇게 마이바흐 가족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임러는 마이바흐와 그들이 만든 자동차의 가치를 되살렸습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다임러는 지금의 자신들이 있게 해준 마이바흐 이름을 붙잡